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법치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의 정체성과 깊이를 나라 안팎에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런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을 지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참여와 역할 증대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은 VOA에 미한 정상이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국익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꺼렸던 한국 문재인 정부가 공동성명에 합의하도록 한 것은 양국이 통일된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clearly there's sharp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or China on values issues. But I think this is a way of reducing daylight between the two allies that could be exploited either by Kim Jong-un or by Xi Jinping.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시대는 끝났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는 단순한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편의적 관계 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요구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한 동맹 사이에 적들의 이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손상된 가치에 기반한 미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상된 관계 개선이라는 우선 목표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다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개선된 관계를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는 등 의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statements that have been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a hearing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as asked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he said yes. And other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aid this is something that will happen. Human rights is a part of our policy. There's a lot more time when these issues will come up, and they will come up.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두 정상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치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 것은 양국이 믿고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한국전 참전용사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것은 미한 동맹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여당 국회의원은 인권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미국 하원 의원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25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지단이 공동 주관한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지한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면서 향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 고위 지도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남북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려 해왔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President Biden will have to apply some significant pressure on the Moon administration or offer concessions to get any substantial bilateral progress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I have yet to see President Biden working seriously to appoint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대담에 참석한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보다 이를 향한 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임 행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said, I think Secretary Blinken, has indicated a willingness to start a dialogue, but understanding that denuclearization, is going to take time. So what are 화상대담에서 한국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특사에 앞서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돼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향후 미얀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예정된 미얀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연합훈련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관리 등 군 전문가들은 그러나 8월 연합훈련의 본질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으로 북한 정권의 태도와 연합훈련을 연계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参谋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8월 연합훈련의 본질을 잘못 숙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얀 양국이 전통적으로 8월에 실시했던 연합훈련은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실기동 훈련을 부가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연합훈련이 실기동 훈련과 대면 훈련 등의 여건 조성 여부는 미국이 한국군 전 장병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이 완료되면 훈련을 유예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f Moon is going to accept 550,000 vaccines from the United States for the military personnel, and then he's going to say that the exercise should be canceled because of COVID, I think he is really, he's going to create a diplomatic problem.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연계하는 연합훈련 유예는 끔찍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는데도 북한은 상응한 훈련 축소나 취소를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그런 방식은 좋은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It's a terrible idea to hold out the possibility of us canceling exercises when North Korea never offers to cancel or never cancels any of their exercises. It's a bad trade.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연합훈련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 연합훈련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노력 지원 이유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유예됐습니다. 특히 3월과 8월 키리졸브 훈련은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기존보다 대폭 축소됐었는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미얀 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폴 라카메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그런 선택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책은 컴퓨터 기반 모의 훈련이며 연합훈련은 잠재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라카메러 지명자의 이런 발언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언급한 것이지 훈련 유예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이 27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 달성을 포함한 핵 비확산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영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이버 안보 관련 다자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처터프 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6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간에서 금전을 탈취해 경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등이 공산당의 목표를 위해 사이버 활용을 늘리고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이버 안보 행동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간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킹 공격을 사후에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잇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북한 정권의 납치 행위 등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시민연합은 27일 국제 강제 실종 주간을 맞아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림 공모전에선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강제 실종의 심각성과 책임 규명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한 김선민 씨의 가족을 찾습니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북한에 구금돼 가혹한 삶을 산 여성 군인의 삶을 표현한 이원정 씨의 들녘 너머가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북한 정의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정의연대도 26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향후 실무 협상에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북한에 역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